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뭐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동반 몰락할 수 있어. 뭐 윤석열과 지금 권영세 의원이 뭐 회동을 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입당을 위하여 이렇게 논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윤석열 입당 주저하는 건 아니다. 권영세 8월까지 입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8월 버스보다 약간 늦어진 9월 초 언급. 또 권은 프랑스 같은 제3지대는 없다. 이 없다. 네, 윤은 입당 주저하는 건 아니야. 국민 의견 경청한 뒤 네, 국민의힘 윤측 수시로 입당 문제 등 협의하기로 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네, 윤석열 입당보다 정권 교체 우선 서두르지 않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준석, 안철수 합당 의지 변함없어 세 당명엔 이견. 예, 안철수가 또 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름에는 이제 이견이 없다. 결국에는 이제 안철수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안철수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서 거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거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뭔가 주저하고 그리고 확고한 신념으로 밀어붙이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제는 다시 반등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이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 전 유엔 사무총장이 측근도 모르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 적도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정치 환멸이 이제 뭐 원인이다, 뭐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이 당선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네, 윤석열 장모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수사재판 첩첩산중이다. 그쵸? 네, 이제 그 장모가 구속된 이후에 이재명 지지율이 44.7, 윤석열이 36.7로 양자 대결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입장이. 이러한 정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낙연도 윤석열 붕괴하고 있다. 네, 이런 입장. 그리고 어, 윤석열 위기에 야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 때리기로 반전을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반 이재명 연대를 구성하고 있고, 또 이재명도 이제 김부선이 계속 여러 가지 말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각종 이제 우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상황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당에서 계속 방어를 해줘야 돼요. 정당에서 끊임없이 방어를 하다 보면 이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방어를 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국민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네, 이런 국민들의 느낌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조직 내에서는 계속 방어를 하고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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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내로남불이야 뭐 이런 입장의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그 보궐선거에서 보면은 완패를 했죠. 네,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에서 완패를 하게 됩니다. 완패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상황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민주당 대표가 나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조국 그전 법무부 장관과 선을 긋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장모가 구속이 됐어요. 근데 뭐 윤석열과 관련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관련이 없으면 뭐 연좌제도 아니고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어떤 그 검사적인 그러한 실세였고, 또 그것이 처가에 어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을 미쳐 왔음을 자꾸 이제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방어하다가 결국에는 이거 똑같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반 몰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입장에서 방어를 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뭔가 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지율이 지금 이제 갑자기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지지율이 폭락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인들이 내 정당에서만 하자, 이거 국민의힘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정당에서 경선하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장 중요한 게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길을 가게 두는 게 나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자기 세력화 해야 됩니다. 자기 정치 세력화 해야 돼요.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안철수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도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제3 영역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했으면은 그쪽으로 계속 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합당 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지지율이 잘 오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철수는 안철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권에서 이 지금 우리가 이 선거 그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19대 때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이제 19대 대선, 19대 대통령 선거, 대선 득표율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19대 때 문재인이 이렇게 당선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반기문은 불출마 선언을 했죠. 홍준표가 24.0이 나왔죠. 안철수가 21.4가 나왔습니다. 그쵸? 유승민이 6.8이 나왔어요. 조원진이 0.1이 나왔습니다. 조원진이. 거기다가 이재호가 0.0이 나왔어요. 이 늘 푸른 한국당인 이재호. 이런 정황이었어요. 이런 정황. 네, 여기 뭐 경제애국당 0.0%의 이재호. 그 이재호라는 당대의 아주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아주 실세였지만 0.0%가 나온 거예요. 또 윤홍식 홍익당이 0.1. 네, 홍익당보다 적게 나왔네요. 네,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장성민이 0.1 나왔고, 김선동이 0.1, 뭐 김민찬 0.1, 뭐 이런 식의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가 굉장히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열된 모습. 이러한 정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야권에서 차라리 단일화를 해야 되는 단일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조원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재호, 이런 사람들이 단일화를 시도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냈으면은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이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다 이제 그때 그랬으니까 다 국민의힘 쪽으로 입당하자, 안철수도 입당, 윤석열도 입당, 이런 식으로 입당 하다가 동반몰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국민만 바라봐야 된다. 이제 국민들이 정치권의 환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국민 공천 경선에 임하자. 국민 경천 공천에 임하자. 그래서 우리는 100% 국민 공천 경선에 임하겠다 해가지고 통 큰 정치를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정권 교체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가 당리당략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가 19대 때 이게 당리당략하면서 내 정당만 갖고 나오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조원진 새누리당, 또 뭐 장성민 뭐 국민대통합당, 또 뭐 여기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단일 후보를 외부에서 내서 국민이 원하는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정당에 들어와. 이 정당 이기주의인 거예요. 우리 정당에 들어와. 우리 정당에서 해. 거기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도 끌려 들어가고 있고 윤석열도 지금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던 것처럼 국민의힘도 그렇게 외면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다시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라면은 국민의 삶은 아주 괴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정당 소속이잖아요. 정당 소속. 저는 정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못 봐요. 왜? 이미 정당이라는 우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우물 속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시야는 이미 정당 속에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은 가장 힘이 좋고 지지율이 있는 국민의힘 쪽으로 가자. 안철수도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도 그래 이렇게 돼버리고, 윤석열도 지금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지율을 뚝뚝뚝 떨었다가 이제 입당해가지고 동반몰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는 진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 공천 하겠습니다. 국민 공천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듣겠습니다.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듣겠습니다. 국민 공천제, 또 뭐 국민 권익금제, 또 뭐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이런 것들 이제 개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습니다. 국회의원들 무보수 명예직 충분히 가능한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당 지원금 이런 거 아껴가지고 국민에게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국민 지원금 내가 너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국민 권익금이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당연한 권리와 이익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권익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익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국민의 권익이지, 그냥 뭐 자신들이 뭐 내가 너 국민들을 지원해 줄게, 불쌍한 국민들,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 권익금으로 국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이제 앞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 환경 재앙이에요. 환경 재앙. 거기다가 인간의 탐욕이 극에 달았어요 지금. 그래서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뭐 친구끼리 서로 죽이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에요, 정황.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미 도덕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런 정황에서 새롭게 이 나라를 세우면 대한민국은 세계 리더 국가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몰락할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뭐 지방 소멸들 쭉쭉쭉 일어나다가 대한민국 소멸해 버립니다. 네, 거기다 안보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국적 주고, 중국인들한테 국적 주고, 외국인 투표권 주고, 그렇게 자만해하고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다가 이제 대한민국 몰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이 이제 몰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진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정황입니다. 다들 이걸 못해요. 제가 어떤 한 정당도 끊임없이 제가 조언을 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변화돼야 된다.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당이라는 우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우물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그 오류에 빠져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그냥 자만해가지고
결국은 몰락하는 겁니다. 네,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 갖고 이 줄다리기 하고 이제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면서 동반 몰락합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제가 딱 조언을 하면은 나는 국민만 바라보겠다. 예? 그리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 공천 받겠다. 이렇게 하고 팡 치고 나가야 돼요. 예? 빵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하여 같이 우리는 국민 공천 경선하자. 예.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나 창당하겠다. 창당해서 국민이 원하는 그러한 정당을 가지고 임하겠다. 대신 야권에서 우리는 연합하겠다. 야권에서 단위로 보내고 우리는 연합하겠다. 정책적으로 연합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세게 뻥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반기문이 어떻게 됐어요? 네, 이 반기문 상황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19대처럼. 그리고 반기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불출마하죠. 결국에는 같이 떨어지면은 정치권은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반기문이 지지율이 나왔을 때는 아이고 이리 오십시오 저리 오십시오 하다가 이제 지지율 뚝뚝뚝뚝 떨어지면은 뭐라 그랬다 그래요 여기? 예? 아주 뭐 심각한 발언들을 했는데 뭐 나이가 들면 미끄러져 낙상하면 큰일이니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이러한 그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회동 말미에 이런 말로 반 총장의 처지를 사실상 비꼬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반 총장도 정치 환멸을 느끼겠죠. 이 정치인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 정치인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불출마를 선언을 하게 되죠. 네. 정치인들이 언제 뭐 국민들 생각합니까? 네. 자기들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정의태 당시는 뭘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그때 단일화 했으면은 그러면은 문재인 당선 안 됐을 거라고요. 이게 문재인 당선되는 바람에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그랬잖아요. 이때도.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재호까지 늘 푸른 한국당을 만들었죠. 그렇죠? 야권에서 단위로 보내고 우리 국민만 바라보겠다라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국민을 바라보겠다. 말로만 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런 입장으로 계속 가다가는 더 떨어져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입당보다 정권 교체 우선이다. 서두르지 않겠다. 이러면서 뭐 국민 의견 경청한다. 맨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윤석열은 여러 가지 그 여론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니까. 저 정당을 바라보면 안 돼요. 저 정당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을 딱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진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처벌받을 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나는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하면서 뚫고 나가야지. 나는 이제 저 정당 국민의힘만 바라본다 이렇게 하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안철수 꼴 나는 겁니다. 안철수가 지금 제3지대를 끊임없이 밀고 갔으면 기회가 올 텐데 지금 뭐 다시 국민의힘 뭐 합당 이러면서 결국에는 정치적 소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황으로 저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진정성이 있다면, 진짜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그렇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정당의 비호를 받으면서 동반 몰락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더 고통스러워지겠죠. 네, 그러니까 정당들이 저처럼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는 어느 정당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초정당 입장에서, 초정파 입장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꽉 막고 듣지 않으니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